배뇨 장애가 있을 때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증상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실금,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일상의 불편은 당연하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지적이 됩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실금은 여성에게만 있다.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변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출되는 경우를 모두 요실금이라고 정의하는데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요실금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남성에서도 다양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성에게 요실금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이건 왜 그런 걸까? 출산 때문인가요? 예, 우선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의 길이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한 가장 흔한 요실금인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이요? 예,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도를 지지해주는 조직이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발생하게 되는데 네. 여성에서는 출산 등으로 인해 골반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실금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성에서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한 것과는 다르게 남성에서는 절박성 요실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참기 어렵다고 느끼는 절박뇨 증상이 심해져서 요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에서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네. 남성 요실금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실금을 얘기할 때 이제 여성 요실금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여성과 남성의 요실금 증상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네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실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 요실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요실금은 그 원인에 따라서 절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성 요실금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요실금의 형태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여성과 남성의 증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나요? 골반 근육의 약화로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변이 누출되게 됩니다. 주로 재채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네. 요 절박을 주증상으로 하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평소에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인데 갑자기 이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하던 일도 멈추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화장실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나와버린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자주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드린 증상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요실금이 발생한다면 기저귀나 패드를 착용하게 되고 하루 2장 이상 사용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소변을 지린다는 표현도 하시는데요. 근데 막 급해서 가보지만은 소변이 새는 양은 아주 적은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운동, 기침, 재채기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라면 한두 방울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실금 증상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라면 요 누출과 함께 배뇨작용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양이 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새기도 하고 조금 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스스로 근데 그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본인 의지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요실금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복압성 요실금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침, 재채기 할 때처럼 강한 압력이 복부에 전해질 때만 요실금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웃거나 걷기만 해도 소변이 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은 주로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물소리를 들으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에서 요 절박과 동시에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찔끔 소변이 새다가 웃거나 걸을 때 소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네, 복부의 압력이 그렇게 적은 상황인데도 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면 바깥 생활도 거의 못하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요실금이 사실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좀 치료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 요실금이든지 소변이 예고 없이 나온다는 건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죠. 네. 사회적이나 심리적, 직업적, 신체적, 성적 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정도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떠신가요? 좀 상태가 나빠지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가벼운 요실금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요실금까지 정도에 상관없이 요실금은 나이가 들면서 이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골반 근육의 약화로 요실금이 생겼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 상태는 더 악화돼서 요실금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요실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예, 연세가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의 증상도 더 심해지고 유병률도 더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요실금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뭐 삶의 질도 많이 예. 따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웰빙 이런 거를 또 많이 중요시 하시니까 예. 뭐 치료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요실금 자체로 인한 위험보다는 혹시 요실금으로 인한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 요실금 발생 위험은 증가하는데 화장실을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럴 때 낙상사고 위험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누출된 소변이 방치되고 있으면 비뇨기 위생 상태도 나빠질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요실금이 정서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당뇨병보다도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시겠어요. 네, 정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시니까요. 네.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실금에도 이제 복압성, 절박성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건가요? 예,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복압이 증가할 때 방광에 수축은 되지 않으면서도 소변이 누출되는 현상입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은 요절박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이 두 가지 요실금이 같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네. 이 외에도 요 폐색과 관련돼서 소변이 넘쳐서 발생하는 범람 요실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복압성과 절박성이 함께 오는 혼합성 같은 경우도 많은가요? 예, 뭐 남성에서는 절박성 요실금이 더 많은데 여성에서는 복압성뿐만 아니라 이 혼합성 요실금이 많은 편입니다. 두 가지요. 모두 불편이 크겠어요. 어느 쪽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복부에 압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네. 특히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속옷을 적시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속옷을 내리면서 적시는 경우도 있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노년기 증상으로 봐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분만력이나 분만 방법하고도 연관이 있고 과민성 방광 역시도 젊은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실금은 폐경 즈음의 중년 여성에서 가장 높고 특히 에스트로겐 감소가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만한 횟수가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가 이 요실금이 올 또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만큼 복압성 요실금이 심해지고 복압성 요실금으로 시작이 되면서 빈뇨나 절박뇨가 같이 함께 되면서 절박성 요실금까지 같이 오는 혼합성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뇌졸중으로도 절박성 요실금이 올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배뇨를 하기 위해서는 방광과 요도의 수축, 또 이완, 배뇨 등의 이 기능이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런 복잡한 신경 회로가 대뇌에서 척수 신경까지 모두 거치면서 방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뇌졸중을 포함한 이런 신경질환이 발생한다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치료가 됩니까? 우선은 뭐 약물 치료부터 행동 치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겠죠. 예. 절박성 요실금은 방치할수록 방광은 물론이고 콩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못 참아서 새게 되면은 그때는 방광이 수시로 비워지기 때문에 콩팥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광의 과도한 수축이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막히게 된다면 콩팥에 무리를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팥까지 무리가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예, 이 방광이 이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 소변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면 그 압력이 거꾸로 올라가게 돼서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복압성과 절박성이 동시에 있는 경우, 혼합성, 이 경우도 많은가요? 많이 볼 수 있나요? 복압성 요실금 환자 중에 25% 정도가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혼합성 요실금이죠. 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주로 우리가 수술로 치료를 하는데 수술로 완치한 경우에도 75%가량은 절박성 요실금이 소실되지만 25%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둘 중에 뭐가 먼저 온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뭐 복압성 요실금 때문에 요실금이 시작이 되면서 요의가 더 갑자기 증가하는 분들도 있고 절박성 요실금으로 인해서 방광이 자꾸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을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네. 복압성과 절박성이 같이 오신다고 하면 이거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겠어요. 예, 뭐 어느 상황이든 요실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공포감이라든지 두려움이 더 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요실금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요실금은 기다려도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요실금에 대한 진단도 궁금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의 요실금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이 주로 어느 때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빈뇨나 요절박 야간요와 같은 방광 자극 증상들을 대부분 호소하시기 때문에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지라든지 한 번 소변 볼 때 얼마만큼 보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방광의 저장 배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 속도를 보는 요속 검사랑 배뇨 후에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방광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소변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1차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 있는지부터 감별을 해봐야겠죠. 네. 일지를 작성하는 거는 환자 스스로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겠네요. 예. 아무래도 적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이제 환자분이 빈뇨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소변을 볼 때 요절박을 느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일지를 작성하는 거 같은 거는 댁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집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환자분이 작성을 해오시면 저희가 외래에서 다시 일지를 확인을 하고 판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가능합니까? 요실금 치료는 1차 치료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행동요법에서부터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근데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럼 이런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1차 치료인 행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민성 방광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물요법을 다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해진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에도 이제 소변을 좀 참는 연습이라든지
말씀하신 골반 근육 운동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예, 이 시간에 맞춰서 배뇨를 하게 되면 요실금을 줄여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광의 과민함이 심해져서 요 절박과 함께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너무 자주 화장실 가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면서 이 방광의 기능적인 용적을 늘려보면 요 절박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광 배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배뇨를 했는데도 잔뇨가 남아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이 훈련으로 인해서 급성 요폐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방광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운동은 요도 주변의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인데 운동을 통해서 이 골반 근육이나 요도 관략근을 보강을 시켜주면 복압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소변을 평소에 정상적인 분들도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예민해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그 배뇨 습관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잔뇨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 소변을 무리하게 참다가 요폐색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변을 보는 거, 화장실에 가는 건 얼마나 자주 가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인 건가요? 주간은 이제 10회 이내가 정상적인 성인에서 많이 칭해지고 그리고 대개는 이제 8번 이상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주파 전기 자극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법도 있다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기 자극 치료도 일종의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이 가정용 저주파 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배뇨 횟수도 감소하고 야간뇨, 절박뇨 이런 호전을 비롯한 요실금 증상이 나아진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골반 근육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 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요도 관략근을 강화해서 이 요실금 호전에 도움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골반에 전기 자극을 좀 주는 건가요? 네, 골반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 자체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요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강화를 해서 요 누출, 요실금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초기에 쓰는 겁니까? 골반 근육 운동처럼 초기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또 복압성 요실금은 초기에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수술적인 요법을 고려를 해보는 게 더 낫겠죠. 약물 치료도 가능한가요? 주로 이 절박성 요실금에서 사용되는 항콜린제가 약물 치료 요법의 대표적인데요. 이 방광에 분포하고 있는 이 콜린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콜린 수용체는 방광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수용체인데 과도한 방광의 수축을 억제시키고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서 소변을 쉽게 저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거 먹는 약이죠? 예, 먹는 약. 얼마나 그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우선은 하루에 한 알씩만 보통 대개 복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경우에 한 달을 드시고 좋아지시는 분들이면은 서서히 약을 중단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장기간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1년 가까이 드시려면 꾸준히 드셔야겠네요. 중간에 끊지 않고 좀 상태가 좋아졌다고 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외래를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바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서서히 중단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1차 치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골반 근육 운동 그리고 행동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병용을 하면서 약을 서서히 줄이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발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수술적인 요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요도 아랫부분에 이제 절개를 해서 인조 테이프를 삽입을 하는 수술인데 이렇게 요도를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복압성 요실금 밑에 골반 근육이 강화가 되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새는 요실금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죠. 이런 수술요법은 수술 시간이 30분 내로 짧고 성공률도 높은 편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술요법도 있습니까? 시술은 이제 골반 근육 쪽으로 뭐 주사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 요실금 수술 자체가 보통 간단하고 30분 이내로 짧게 시행되기 때문에 국소마취만으로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인조 테이프를 삽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영구적인 건가요? 예, 영구적으로 요도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감싸주어서 예.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요도가 무리하게 움직이는 과운동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가요? 복합성 요실금이 아무래도 유병률이 다른 형태의 요실금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네. 수술이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요실금 정도보다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 요실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느냐가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심하지 않은 요실금이 있더라도 기저귀나 패드를 매일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술적 요법을 많이 고려하게 되죠. 네. 이 수술을 하고 나서의 만족도들이 높으신가요? 예, 보통은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많이 금방 좋아진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요실금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다고 처음 진단을 받았더라도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는 것처럼 네. 요실금도 처음부터 약을 먹거나 수술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개선 가능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개선하거나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조절하는 방법만으로도 가벼운 요실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일단 커피와 같은 카페인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죠. 예, 이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의 경우에는 방광을 직접 자극을 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급하게 마려운 절박뇨를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네.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생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까 요실금 빈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음식은 어떻습니까? 맵고 짠 음식은 좀 피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으면 요실금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 방광벽이 자극이 되면서 빈뇨나 절박뇨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 음료나 커피,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뿐만 아니라 네. 매운 음식이나 신맛이 나는 주스, 과일,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싱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네, 방광을 자극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예방법은 없을까요? 뭐 그렇다더라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네. 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너무 예민하게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방광 훈련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요절박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소변을 보는 시간제 배뇨가 그 방법인데 네. 우선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한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조절하고 변비 치료, 또 체중 조절, 금연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만과 변비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까? 예, 이 비만이 요실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이 체중 감소가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 대소변 배출에 관여하는 골반 신경들이 방광하고 직장 부분에 비슷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변비로 인해서 직장이 무리하게 팽창이 되면 신경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요실금을 함께 발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절박성 요실금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물소리만 들어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배뇨 특히 이제 배출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네. 시간제 배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예민한 감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네. 물 같은 것도 조금 드셔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물을 적게 드시면은 소변 보는 양이 적어지면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들처럼 소변이 농축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빈뇨를 또 호소하고 자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수분을 그렇게 무리하게 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실금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을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요실금이 처음 발생하면 많이 당황하셔서 바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당장 몸에 이상을 가져오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저귀만 찬다든지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증상은 더 악화되기도 하고
증상이 늦어져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부터 먼저 시작해 보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치료 방법으로 간단한 수술이나 약물 처방을 받는 것만으로도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는 거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yes 혹은 no.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빈부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